자, 갑니다. 자, 외계 행성계 탐사는 이건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명체 탐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런 정도 봐야 되는 거고. 자, 외계 행성계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별, 어쨌든 이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데 찾고자 하는 건 외계 행성이야. 자, 외계 행성. 행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 안 내? 안 내죠. 그리고 크기도 작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직접 관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지. 자, 대희가 세 가지 방법 뭐 있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이요. 도플러 효과랑 도플러 효과, 그다음에 그 월식 식현상, 식현상이랑 그다음에 또 그 큰 태양 있고 이쪽으로 돌리고, 큰 별 있고 여기로 돌리면 뭐가 발생하지? 그 식현상이구나. 기억이 나네. 자, 도플러 식현상, 그 다음 뭡니까? 중력 렌즈 현상. 근데 정확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지? 좋아. 자,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더라. 좀 전에 여러분 말했던 이 세 가지가 바로 간접적인 방법이다. 자, 첫 번째 별빛의 도플러 효과. 자, 여기서는 도플러 효과 원래 식이 있는데 그 원리만 말할 거지만 뒤에 가면 허블의 법칙에서는 도플러 효과 식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광원이나 관측자나 둘 중에 어쨌거나 둘 중에 또는 같이 운동해도 돼. 어쨌거나 운동에 의해서 둘 간의 거리가 달라지면서 자, 접근이나 후퇴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변하는 것.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동을 이루고 있는 거지. 자, 접근하면 파장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는 거지. 그대로 오고 있는데 얘가 접근하면 현재 눌러지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멀어지면 이게 펼쳐지게 되는 거지. 길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파장 변화가 생기게 되고 또는 우리가 파장 변화를 편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이지. 네 편, 내 편. 이란 말은 이동한다. 자, 그래서 접근하게 되면 파장이 짧아지는. 그래서 뭐라 부릅니까? 청색, 적색. 청색편이. 청색이 파장이 더 짧잖아, 맞지? 맞나? 자, 그리고 후퇴하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는 것. 이걸 현재 보면 적색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적색과 청색 중에 당연히 파장이 더 짧은 건 청색이잖아. 자, 참고로 이 편이라는 것은 파장 변화는 운동에 의해서 일어날 거니까 운동 속도가 클수록 접근이나 후퇴하는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는 커지게 되겠죠? 맞지? 나중에 이 운동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뭐 있습니까? 두 가지.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 운동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소가 뭡니까? 두 가지가? 거리. 뭐냐면 별과 행성과의 거리죠. 나머지 요소는 그대로인데 별의 질량, 행성의 질량 그대로인데 행성이 좀 더 가까워졌을 때 이거 많이 하잖아. 김연아 많이 이야기했잖아. 맞지? 팔을 모으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자, 또 뭐 있습니까? 질량.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맞지? 자, 내가 나중에 현재 이 포인터로 움직이는 건 가벼워서 내가 그냥 쉽게 돌릴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가방에 책을 가득 넣고 내가 돌린다면 내 몸이 휘청거리겠지. 그 말은 별이 많이 휘청거리게 되는 거지. 별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많이 하게 되는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광원이 있는데 광원이 만약 이동하면 어쩌나 생긴다 그 말이었고, 자, 이 그림에서 우리한테 접근 및 후퇴를 따지는 것은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별이죠.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별에 대한 이야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내부에서 안에는 현재 좀 더 별이 현재 질량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원을 그리는 거고, 자, 질량이 작은 행성은 좀 더 큰 원을 그리는 거지. 어쨌거나 별이 나한테 접근하면 청색편이, 멀어지면 적색편이. 됐죠? 자, 바꾸겠습니다. 넘어갈게. 자, 이 그림, 이 자료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시선 속도 자료가 나오는데 시선 속도, 내가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운동, 이 방향에 대한 운동을 말해요. 그 말은 나한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시선 속도의 분포를 보게 되면 위에 플러스, 이건 후퇴죠. 밑에 마이너스, 이건 접근이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별에 대한 거. 됐나? 자, 지금 지구 방향 알려준 건 관측자가 여기 있다 이 말이잖아. 관측자가 이 운동을 봤을 때 누굴 봐야 돼? 행성이야, 별이야? 별이죠. 자, 별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우리한테 접근이야, 후퇴야? 지금 이 위치면 별이 우리한테 접근입니까, 후퇴입니까? 후퇴죠. 지금 이렇게 지금 반시계랑 돌고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한테 멀어지는 방향이잖아. 딱 반 나눴을 때 오른쪽이 후퇴하는 것, 왼쪽이 접근하는 것. 됐나? 그래서 접근과 후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자료는 이 시선 속도 자료를 줘놓고 행성의 운동 방향을 묻는 경우가 있지. 행성 운동과 별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죠. 맞나? 회전 방향 같지. 그래. 회전 방향 같습니다. 회전 방향 같지만 순간순간의 방향은 반대라 그 말이지. 자, 별이 여러분 덮게. 아니 이걸 별이랄게. 이걸 별, 이걸 행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이 여러분한테 접근하면 행성은 멀어지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다시 별이 여러분한테 멀어지면 별은, 자, 행성은 접근하는 거지? 됐나? 두 개 순간순간의 운동 방향 반대라 그 말이야. 그렇지만 회전 방향은 같습니다. 됐지? 자, 별과 행성 운동 방향 반대라는 건 꼭 기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은 도플 효과는 별에 대한 거라는 거. 자,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 실제로는 공통질량 중심에 대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별빛의 파장이 변한다.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행성의 질량 아까 얘기했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내가 이 볼펜이 아니라 가방을 들고 돌리면 많이 휘청거린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좁아지면 여러분들 자 참고로 시소 같은 경우에, 자, 잠깐만. 시소 같은 경우에 큰 사람이 좀 더 가까이 앉아야 되고, 가벼운 사람은 멀리 앉아야 균형 맞춰지는 거잖아? 실제로 이 받침대가 있는 이곳이 바로 공통질량 중심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요거 커졌다 하더라도, 자, 큰 사람이 좀 더 멀어졌으면 작은 애도 멀리 가야지만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달라지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팔을 모으면 회전 속도 빨라진다 그랬죠?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들면 현재 속도는 빨라집니다. 빨라지는데 별의 공전궤도 반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누구? 행성권도 마찬가지죠.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단 말은 자, 지금 공전궤도 반경, 큰 놈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들면 자, 작은 놈 것도 역시 같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줄어든다 이 말 같은 말이다. 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죠? 빨라져. 별의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아까 파장 변화는 운동에 의해서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어. 그러면 파장 변화도 커지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시선 속도를 관측하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 속도, 공유 속도가 변하겠지만 실제 관측하는 것은 시선 속도가 막 변할 겁니다. 이 관측을 통해서 파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참고로 이거 다른 말로 편의량이란 말 쓰기도 하죠. 아까 편이란 것이 파장 변화잖아, 맞지? 자, 그래서 파장 변화 정도가 커진다, 편의량이 커진다. 자, 넘어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항상 나오는 게 행성 공전궤도면이 관측 시선과 수직이면 안 되죠. 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공전궤도면이 수직이면 그냥 원운동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 접근 및 후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수직이 아니라 약간만 기울어도 미세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한테 접근 및 후퇴를 하게 돼 있잖아. 됐나? 그렇지만 수직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답으로 많이 제시하잖아, 맞지?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수직이다. 그러면 이 효과는 나타나지가 않아. 이 오답이지. 오답으로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수직이면 도플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넘어갈게. 접근 및 후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되겠죠? 참고로 시선 방향이 수평이면 가장 움직임이 크겠지.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거지. 어쨌거나 기울기가 약간만 기울어도 접근 및 후퇴가 일어나는데 완전 기울어서 우리 시선 방향과 일치하면 가장 잘 극명히 나타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별의 식현상. 자, 식현상이라는 것은 가리는 것. 맞지? 자, 참고로 별이 있고 별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별 앞에 행성 지나갈 거잖아. 맞지? 그러면 별은 전등과 같잖아. 전등 앞에 딱 가려버리면 일부가 가려지면서 밝기가 어두워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자, 이거 자 들어가면서 가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밝기가 감소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행성이 별 주변을 공전하면서 주위를 공전하면서 별의 일부분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별의 밝기가 변한다. 이게 바로 식현상. 자, 지금 여기에서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꼭 자, 나란하면 100% 발생하는 거고 나란하지 않고 약간 비스듬해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수직이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나란하면 100% 발생하는 거야. 자, 수직이면 안 된다는 의미고 약간 비스듬하더라도 현재 약간 비스듬하더라도 도는 과정에서 행성이 공전하는 과정에서 가린다면 식현상이 발생합니다. 좀 이따 한번 그림 한번 볼게. 자, 이 그림인데 자, 공전 궤도. 원래 궤도지만 우리 시선과 나란하면 그냥 선으로 보이겠죠?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고 가리겠지 당연히.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더라도 여러분들 훌라후프가 있어. 훌라후프를 옆에서 보면 그냥 선으로 보일 거잖아, 맞지? 그럼 약간만 기울어지면 타원으로 보이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기울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실제로는 가릴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그렇지만 기울기가 심해지면 발생 안 하겠죠? 그리고 수직이면 아예 발생 안 하겠지? 그래서 오답으로 수직인 경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 맞지? 넘어갈게. 자, 그러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 이 그래프는 있을 건데 확인만 할게. 자, 처음에 원래 이 나와 있는 그래프는 별의 밝기를 말하는 거죠. 자, 별의 현존면 아직 안 가렸잖아, 맞지? 자, 행성이 별을 안 가렸기 때문에 온전하게 별의 밝기를 그대로 표현한 거고. 근데 만약에 행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가리는 면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밝기가 쭉 떨어지겠지? 됐나? 그리고 완전하게 들어갔으면 가리는 면적 변화 안 변해? 안 변합니다. 똑같죠? 그러면 일정한 상태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가리는 면적이 동일하니까. 근데 다시 나오면 자,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밝아지겠죠? 여러분들 진입하는 것, 진출하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 나중에 수능 특강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 됐나? 자, 그 뒤로는 뭐 똑같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게 들어가는 시간 쭉 나올 건데 자, 이게 온전한 별의 밝기고 자, 이거는 행성 지름만큼 통과하는 시간이죠. 맞나? 그리고 전체 시간은 행성이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을 의미하겠지. 자, 행성이 지름만큼 통과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능 특강 문제 보게 되면 전체 시간에서 요만큼 뺀 거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있어. 그는 행성이 지름만큼 말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행성이 지름의 2배가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걸 잘 묻죠. 이거. 밝기 감소. 밝기 감소. 당연히 행성이 클수록 많이 가리겠죠? 그러면 행성이 2배가 되면, 행성이 지름이 2배가 되면, 이건 얼마큼 변하죠? 4배 변하죠. 제곱이지. 왜냐면 면적으로 가리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현재 이거는 행성의 지름에 비례하긴 비례할 건데 정확히 말하면 지름의 제곱 또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자, 이 크기가 행성의 크기가 3배가 됐다. 그러면 이 크기 역시 3배로 변할 거다라고 묻지? 그거 다 틀린 거죠. 무조건 제곱이죠. 잘 물어봐. 자, 면적 비례고 뭐 이거 굳이 자, 이거에 대한 해석. 자, 만약 행성이 한 개 있다면 자, 앞에 와서 가리고 반복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위상, 이 위치가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행성의 공전 주기와 별의 공전 주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왜냐면 시소와 똑같잖아, 맞지? 아니면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같이 도는 거잖아. 같이 도는 거지. 그래서 별의 공전 주기라 해도 맞다는 거지. 됐나? 물론 걔는 행성을 하나만 가져야 되겠지. 그 경우는. 자, 그래서 이거는 행정 공전 속도에 반비례한다. 당연하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만약 빠르게 돌면 시간은 짧겠지. 자, 이 같은 경우 봐. 자, 그래프가 다르죠. 그 말은 행성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자, 2개 행성 볼게. 행성 A와 행성 B라고 한다면 2개 중에 누가 더 지름이 큽니까?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큰 행성이야? A죠. 이거 면적만큼 가리잖아. 크기만큼 가리는 거잖아. 맞나? 더 많이 줄었다면 가리는 면적이 크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세로축의 변화를 보게 되면 행성의 지름 봤을 때 A가 더 크다는 것 알 수가 있다.
자, 공전 속도는 누가 더 빠릅니까? 공전 속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알 수 없나? 공전 속도. 자, 그래서 지금 지름을 비교하면 행성의 한 점이 별을 횡단하는 시간. 됐죠? 자, 그러면 지금 A보다는 B가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단 말은 B가 빠른 것, 느린 것? 느린 거죠? 그래서 별의 지름만큼 횡단한 시간이기 때문에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하면 현재 행성의 공전 속도는 A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속도가 빠르단 말은 자, 궤도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속도 빠르다는 것은 작은 거죠. 별에 가까울수록 공전 속도는 빨라집니다. 됐나? 이 케플러 법칙이란 거야. 공전궤도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는 것. 이것도 하나만 좀 적어놓자. 자, 이제 마지막 거. 자, 원래 중력 렌즈라는 것은 자, 렌즈가 원래 빛을 굴절시켜가지고 모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원래 렌즈에서 빛의 굴절은 매질이 달라지면서 속도가 달라지면서 꺾이는 건데 자, 중력 렌즈는 중력에 의해서 빛이 꺾이는 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 빛이 굴절하는 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력을 발휘하는 천체가 작은 천체라면 질량이 클수록 많이 꺾일 거잖아? 그러면 작은 천체라면 질량이 작을 거니까 미세하게 꺾이겠지. 적게 꺾이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별빛이 오는데 원래 빛은 직진을 하게 돼 있지? 직진할 건데 어떤 질량체에 의해서 중력받아가지고 이게 꺾인다는 거지. 꺾여서 온다는 거지. 근데 우리 사람은 빛이 직진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빛이 꺾였다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한테 봐. 이리 빛이 왔단 말은 그대로 들어가면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거지. 실제는 여기인데. 자, 됐고. 자, 특히 작은 천체에 의한 것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우주 공간에서 별은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더 큰 은하도 있고 우주 엄청나게 크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별, 작은 천체는 별 또한 포함됩니다. 별에 의한 것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말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별뿐만 아니라 행성에 의한 것. 이게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 그래프로 잘 나오죠? 이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로 잘 나오는데 결과적인 거야. 자, 이렇게 매끄럽게 나왔다. 매끄럽게 나왔으면 행성 가지는 것, 안 가지는 것? 안 가지는 것. 자, 이런 거였죠? 자, 뭐였냐면 실제로 좀 전에 앞에 봤던 별의 밝기는 앞의 별입니까? 뒤의 별입니까? 뒤의 별이죠. 물론 움직이는 것은 앞의 별이 움직일 수도 있고 뒤의 별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별 다 움직여. 우리 태양도 움직여. 참고로 우리 태양도 우리 은하 내에서 회전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공전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를 거느린 채로 우리 태양계가 은하 주변을 돌고 있는 거야. 실제로 모든 별을 다 움직입니다. 지 맘대로 다 움직이고 있어. 별 다 움직여. 근데 그게 인식됩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너무도 멀리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민성이 집에서 한 1km밖에 있는데 민성이 집에서 막 움직일 거야. 그거 움직인다고 우리한테 인식됩니까? 그런 것처럼 별이 너무도 멀리 있어서 거의 정지되는 건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모든 별이 다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좀 전에 봤던 상접계 별의 밝기는 앞의 별이야, 뒤의 별이야? 뒤의 별이고 이걸 우리가 배경별이란 말 쓰기도 하지. 뒤의 별입니다. 자, 그리고 행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부는 누가 행성 가졌는지 묻는 거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죠. 왜냐하면 빛이 오다가 이놈이 가진 행성에 의해서 추가로 꺾이는 건 그걸 말하는 거잖아. 자, 갈게. 자, 이동하면서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자, A에서 빛이 갑니다. 자, 빛은 무수히 많은 줄기가 갈 건데 한 줄기 빛이 오겠지? 그럼 밝아 어두워? 한 줄기야. 밝아 어두워? 어두우니까 A 있을 때 A 다시 요거 점 하나, 작은 점 하나. 그런데 자, B와 뒤에 있는 별과 앞에 있는 별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자, 봐. 빛이 가다 꺾이죠? 빛이 가다 꺾이지?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단면이잖아. 단면이지? 근데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을 거잖아. 삥 둘러서 다 있을 거잖아. 맞죠? 그래서 많은 빛이 오기 때문에 얘는 특히 밝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지나고 나면 일직선이 아니면 한 줄기만 오겠죠? 그럼 다시 어두워지겠지. 됐나? 자, 그걸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됐죠? 자, 넘어갈게. 이제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 아까 요거 최고봉은 앞에 별, 뒤에 별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 됐지? 앞에 별과 뒤에 별이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를 말한다. 그리고 이 별의 밝기는 앞에 별이야, 뒤에 별이야? 뒤에 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자, 근데 만약에 앞에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행성에 의해서도 빛이 꺾일 수 있잖아, 맞지? 됐나? 이놈에 의해서 불규칙적인 어떤 빛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 중간에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자, 행성은 앞에 있는 별이야, 뒤에 있는 별이야? 앞에 있는 별이 행성 가졌을 때. 여기는 지금 크게 툭 튀어나와 있지만 작게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개 그랬지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행성을 많이 가지면. 됐나? 자, 비대칭이라는 것. 앞에 있는 별이 행성 가진 경우입니다. 됐죠? 자, 이거는 총체적인 걸 다 말하는 건데, 발견된 외계 행성 특징. 이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애들을 쭉 이렇게 해주면 물리량 가지고 따져서 넣어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그대로 해석만 하면 돼. 됐지? 자, 그러면 일반적인 특징만 정리를 해볼게. 1번, 2번 두 개만 정리할게. 자, 질량. 참고 여기 보게 되면 질량이 11 나와 있는데 이건 누구 거냐면 목성에 대한 거야. 참고로 목성은 지구보다 318배나 질량이 큽니다. 지구보다 11배나 크거든. 지름을 보게 되면 질량은 한 318배가 돼. 그럼 훨씬 더 작은 곳에 우리 지구가 있겠지? 됐죠? 자, 그러면 자 갈게. 자, 이게 지구의 질량 정도야. 그러면 대부분 다 지구보다 질량이 커 작아? 크죠? 지구의 공전궤도 반경 얼마죠? 몇 AU? 3. 지구의 공전궤도 반경은 1 AU. 그래서 1. 자, 1보다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애가 많죠? 됐나? 자, 그래서 질량은 대부분 지구보다 큰 애들이 많고 중심별까지의 거리란 말은 공전궤도 반경을 말하는 거지. 공전궤도 반경은 봤을 때 지구에 비해서 작은 애들이 많다. 근데 참고로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두면 좋고, 근데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 자료를 줘놓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봐봐. 우리가 원래 간접적인 방법으로 식현상, 도플러, 미세중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근데 추가적으로 뭐 있습니까? 직접 관측. 요거. 직접 관측은 행성을 직접 보는 거야. 행성은, 지구는 어떤 빛을 내고 있죠? 반사되는 빛 말고 어떤 빛을 내고 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어떤 파장이야? 대부분 적외선이었죠? 적외선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등 봐봐. 위에 전등 보면 전등 옆에 텍스 고정시키는 나사가 보이지? 여러분 전등 가려봐봐. 나사가 더 잘 보여? 아니면 덜 잘 안 보여? 더 잘 보이죠? 마찬가지야. 이 직접 관측은 별이 있으면 잠깐만. 별이 있으면 별을 가리고 그 주변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잠깐. 만약 별하고 너무 가까우면 이거 가리면 행성까지 가려지겠지. 덮이겠지. 그런 애들은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얘들 직접 관측한 행성들은 거리가 멀어 갖고 공전궤도 반경이 큰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야. 뭔 이유가? 별을 가릴 거니까. 됐나? 나중에 수능 특강 문제 풀다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 나타난 것 돼 있고, 자, 세 별, 중심별 질량과 반지름, 태양과 같다. 일단 세 개의 별은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기억.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 참고로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까지 거리란 것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가나가 동일하다 돼 있는데, 참고로 그러면 가와 나에서 공통질량 중심을 찾아야 될 거잖아? 자, 이거는 그냥 희소와 같잖아. 희소에서 균형 맞추는 그 받침대 위치를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중심별, 질량이 큰, 덩치가 큰
별은 똑같잖아, 맞지? 똑같은 놈인데 작은 놈 행성 질량 차이가 나잖아, 맞지? 그럼 시소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에 받침대가 여기 있을 때 두 개가 행성과 별이 중심 맞춰진다. 균형이 맞춰진다라고 한다면, 자, 중심별은 똑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 중심별은 똑같은데 얘가 질량이 커졌잖아. 그럼 이 균형이 맞으려면 받침대가 오른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어디로? 조금 오른쪽 가야지. 얘가 질량이 좀 커졌잖아. 맞습니까? 얘가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받침대가 약간 오른쪽 가야 되는 거지. 아니면 별 같은 경우 별이 약간 뒤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1대2로 고정시켜 줬으니까 받침대 위치가 변한다. 그 말이죠? 됐나? 자, 균형 잡는 겁니다. 균형. 자, 그러면 공정궤도 반경은 이게 공통질량 중심이 될 거고 이만큼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질량 큰 게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됐죠? 자, 니은 도플러 효과에 의한 별빛의 최대 편의량. 자, 별빛의 최대 편의량. 별빛이 편의가 일어나는 것은 시선 속도에 대한 변화잖아. 맞지? 접근 및 후퇴가 되겠죠? 근데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뭐와 같습니까? 시선 속도의 최대값. 시선 속도라는 것은 나한테 접근 및 후퇴하는 이 속도를 말하는 거잖아. 자, 잠깐만. 예를 들어서 이게 대각선으로 움직였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가는 것도 있지만 접근하는 것도 있잖아. 맞지? 그 중에 이 접근하는 성분만 말하는 거잖아. 이게 시선 속도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한테 그대로 간다면 이게 시선 속도의 최대값이 되겠지. 그놈의 공전 속도가 똑같은 거지. 되겠나? 그놈의 움직임이 행성의 자 별의 움직임이 우리 시선 방향과 동일할 때 일치할 때 그때 시선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수직이면 여러분한테 접근 및 후퇴 합니까 안 합니까? 시선적으로 접근 후퇴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재 보면 시선 방향과 나란할 때 가장 큰 거잖아. 자, 그래서 최대 편의량이라는 것은 시선 속도가 최대일 때를 말하고 이 속도는 그놈의 공전 속도다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공전 속도는 행성의 질량이 비례하죠. 맞지? 아니면 공전궤도 반경에 반비례하는 거지. 자, 팔을 모으면 김연아 팔을 모으면 회전 속도 빨라지는 것. 그리고 질량이 커지면 많이 휘청거린다. 속도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행성의 질량. 자, 두 개 봤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나와 가나를 비교했을 때 행성의 질량이 지금 나가 2배로 더 크잖아. 맞지? 질량이 더 크니까 나가 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됐지? 이 말을 많이 했잖아. 지금 시선 속도의 변화라는 것은 별의 시선 속도 변화야. 덩치 큰 가운데 있는 별의 움직임이죠. 그러면 봐. 내가 이야기했잖아. 행성이 볼펜이야. 내가 이놈 가볍게 돌리고 돌리잖아. 맞지? 나는 거의 안 휘청거리죠. 그런데 내가 가방에 책을 많이 넣고 내가 돌리면 내 몸이 많이 휘청거리지. 별이 많이 휘청거린다. 그 말이지.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이 많이 휘청거린다. 움직임이 커진다. 속도 커진다.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자, 공전 주기는 나와 다. 나와 다를 보게 되면 행성의 질량 똑같죠? 별의 질량 똑같지? 차이는 요 공전궤도 반경이잖아. 맞지? 됐나? 여러분들 공전궤도 반경 커질수록 속도 빨라집니까? 느려집니까? 김연아 팔을 벌리면 속도 빨라지면 느려져? 느려지는 거지? 속도는 느려지는데 그리는 원의 크기는 더 커지나? 궤도는 커지잖아. 속도는 느린데 도는 트랙은 훨씬 더 커지는 거지. 그럼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주기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 그래서 공전궤도 반경이 커지면 공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리고 트랙도 커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됐죠? 자, 3번. 자, 이거는 도플 효과 이용한 방법. 맞죠? 됐고.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람다맥스 최대 편의가 클 거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질량 커지면 속도 커질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 속도에 의해서 이 편의가 발생할 거니까. 자, 그리고 행성의 기억이 있을 때 A 스펙트럼은 C와 같다. 자, 행성의 기억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도플 효과는 누구에 의한 겁니까? 행성입니까? 별입니까? 별이죠. 그러면 행성이 지구한테 멀어지는 것, 접근하는 것. 멀어지는 것. 대신 별은 접근. 자, 별은 접근할 거니까 청색 편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청색 편의는 A가 되겠지. 됐죠? A. 자, 넘어갈게.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자, 어느 외계 행성과 중심별 공통질량 중심. 자, 공전한 모습 나타내는 거고. 자, 이거는 별에 의한
도플 효과, 시선 속도를 나타낸 거고. 자,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 자, 지금 중심별의 공전 방향이 나와 있죠? 자, 별과 행성의 공전 방향은 어떻습니까? 같죠? 같은 방향 도는 거지. 그렇지만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서로 돌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지. 그렇지만 회전 방향은 똑같죠? 회전 방향 똑같지? 자, 그러면 지금 중심별의 시계 반시계는? 반시계로 돌고 있으니까 행성 역시 반시계로 돌겠지. 자, 다시 말하지만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행성과 별의 공전 방향은 동일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시계인데 자, 별이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인다면 자, 행성은 반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지? 뭐 그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공전 방향이 같다는 걸 찾아도 되고. 행성 질량 클수록 나에서 A가 뭡니까? 자, 세로축이 뭐죠? 세로축은 시선 속도지? 자, 세로축의 값이 시선 속도인데, 자, 후퇴할 수도 있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 지금 A라는 것은 최대값을 말하는 거지. 시선 속도 최대값은 뭐와 같다? 공전 속도와 같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 값은, 자, 행성의 질량이 커질수록 별의 공전 속도 커지는데, 이 공전 속도와 시선 속도의 최대값은 같잖아. 맞지? 그래서 공전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행성 질량 커질수록 공전 속도 커지는 거 맞죠? 그럼 A 커지겠지? 됐지? 자, 행성 A에 위치할 때 나에서 T3, T4. 자, A 위치할 때 행성. 자, 원래 시선 속도는 누구 겁니까? 별이야, 행성이야? 별이죠? 빛을 내고 있는 별의 시선 속도지? 자, 그러면 행성은 지금 우리한테 뭐 합니까? 접근하고 있지만 별은 뭐 하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지구 방향이라면 내가 관측자가 여기 있단 말인데 내가 바라봤을 때 별은 지금 멀어지는. 참고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멀어지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접근하는 거지. 지금 멀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멀어지는 구간 후퇴 속도 플러스 값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딱 가운데 이때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운동하고 있으면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때 이 초록색 위치일 때 자, 나한테 딱 멀어지는 방향밖에 없지. 그러면 온전하게 그놈의 운동 속도가 모두 다 시선 속도란 말이지. 이게 바로 시선 속도 최대값이잖아, 맞지? 맞나? 자, 시선 속도 최대값 이 봉우리 T4 여기가 봉우리잖아. 자, 이 봉우리 지났어 안 지났어? 초록색 지났어 안 지났어? 지금 별 위치 여기면 이 초록색 지났잖아, 맞지? 그러면 이 봉우리 지난 거지. 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후퇴는 맞긴 맞는데 최대값을 지난 것, 그 이유란 말이잖아. 됐나? 그러면 후퇴긴 후퇴인데 최대값 지난 것 T4에서 T5 사이가 되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T3가 아니라 T4 이유가 된다.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어느 외계 행성에 대한 기사 일부 나와 있고, 자, 백두와 한라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걸 관측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명명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좀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고. 자, T1일 때 백두는 적색편이 나타난다. 지금 백두가 별이 되겠죠? 자, 지금 T1 돼 있는데, T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플러스잖아, 맞지? 그 말은 후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적색편이 나타나겠지? 자, 이건 시선 속도는 바로 별에 대한 거니까. 자,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 거리. 자, 한라는 행성이죠? 참고로, 자, 원래 행성하고 별하고 움직이는 방향, 회전 방향 어떻죠? 회전 방향은 동일하고 순간순간에 움직이는 방향만 반대라 그 말이지. 자, 갈게. 자, 그러면 지금 별이, 자, 백두가 후퇴와 접근, 돼 있죠? 근데 한라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은 반대가 될 거잖아? 자, 그러면 후퇴해서 접근할 거니까 당연히 현재 보면 T2는 후퇴의 끝. 그 말은 별로 본다면 별이 제일 끝에 있다 그 말이지. 별이 제일 멀리 있을 때 그 말이죠. 그러면 후퇴 끝이란 말은 별이 제일 멀리 있단 말은 행성은 가장 앞에 있겠죠. 가장 가까이 있겠지. 그 말하는 거지. 그러면 T2가 가장 앞에 있을 때니까 행성이 가장 가까운 쪽에 있을 거니까 T2가 당연히 T1부터 T3보다는 가깝겠지. 근데 T2가 T2보다 T3일 때 멀다 그러면 이 말은 맞겠죠? 됐나? 자, 갈게. 그래서 행성이니까 행성은 별의 반대 위치니까 잘 수가 있겠지. 자, 기억에서 행성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는 크다. 참고로 별의 움직이는 속도, 별의 속도에 의해서 시선 속도가 결정이 될 거잖아. 그 말은 어쨌거나 최대
시선 속도 값이 결정이 될 건데 그러면 별의 움직이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행성의 질량과 또 뭐 있었죠? 거리. 정확히 말해봐. 무슨 거리야? 공전궤도 반경을 말하는 거지. 행성의 공전궤도 반경이나 또는 별의 공전궤도 반경이나. 왜냐면 둘 다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 공전궤도 반경이 작을수록 속도 빨라집니까? 길수록 빨라집니까? 작을수록. 팔 모으는 거 이야기했죠? 김연아 팔 모을 때 회전속도 빨라지잖아. 맞지? 결과 우리가 사용할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변화만 생기면 돼.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커지거나 공전궤도 반경이 짧아지거나. 됐나? 자, 그러면 질량 클수록 그랬으니까 당연히 속도 변화는 크겠죠. 됐지? 자, 어느 외계 행성, 자, 중심별 돼 있고, 자,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하여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무조건 우리 시선 방향에 만약 이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면, 자, 궤도면이 나란하다면, 무조건 식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 무조건 식현상은 발생할 수 있지. 지금 문제에서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고 말해줬지? 그러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죠.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이 크든 작든 크면 물론 잘 일어나겠죠. 잘 보이겠지. 그렇지만 작다 하더라도 무조건 행성이 작다 하더라도 가릴 거잖아. 그럼 밝기 변화는 무조건 생기겠죠. 자, 행성 A를 지날 때 중심별 청색편이 A를 지날 때 참고로 별과 행성은 반대죠. 자, 행성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행성은 우리한테 뭐 하고 있지? 접근. 별은 후퇴하고 있겠죠. 순간순간의 움직임은 반대니까. 됐지? 자, 별은 후퇴할 겁니다. 자, 디귿. 중심별의 어느 흡수선 파장 변화 크기는 행성 A를 지날 때 A'를 지날 때의 2배이다. 자, 여러분들 흡수선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내 시선 방향의 운동이죠. 자, 흡수선의 파장 변화 요거 말하는 건 이건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식 기억납니까? 도플러 효과식 어떻게 되죠?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기억납니까? 자, 봐봐. 무슨 말이었냐면 자, 빛이 올 건데 관측자나 또는 빛을 내는 놈이 움직이면 빛이 올 건데 움직이면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죠? 원래 파장이 있는데 파장 변화 생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파장 변화 안 생기는 거지. 움직였기 때문에 생기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클수록 파장 변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이 두 값은 거의 다 제시가 되죠. 제시가 되지. 자, 광속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으로 제시가 되잖아. 이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광속을 몰라도 다 제시해줘. 그리고 이번 6월 모평처럼 요 값 제시해줬잖아. 맞지? 됐나? 자, 그러면 속도가 커질수록 파장변은 커질 것이다. 근데 이 속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시선 방향의 움직임이잖아. 맞지? 접근하거나 후퇴하거나. 됐나? 그럼 결과적으로 시선 속도의 성분이 커지면 파장변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내 시선 방향에 대한 운동 속도 성분이 얼만큼 차이 나느냐 그 말이죠. 자, 30도 갑시다. 자, 일단 움직임이 행성이 크니까 행성을 쓸 거야. 그렇지만 행성과 별의 움직임 어때? 방향이? 반대죠. 행성과 별은 순간순간 움직임 반대지? 근데 절대적인 크기 B는 똑같아. 됐나? 됩니까? 그래서 그냥 행성 써도 상관없어. 근데 움직임은 반대라는 거 생각 좀 하시고. 되겠지? 자, 그러면 A'일 때 행성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자, 길이가 짧으니까 좀 길게 표현한 거야. 됐지? 자, 참고로 이 화살표는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값이라 생각을 할게. 됐나? 그리고 특수각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 특수각 뭐야? 30, 45, 60 이거밖에 안 나오죠. 됐나? 원래 45도 잘 안 나와. 루트 값이니까. 원래 30, 60이 잘 나오는데 이번 모평에서는 45가 나왔지만. 됐나? 일단 요 세 개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 봐봐. 자, 그러면 이 성분을 원래 움직이는 성분이 이 성분인데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나한테 멀어지는 성분과 이에 대한 수직 성분. 원래 수직 성분이 접선 속도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시선 방향 속도만. 됐나? 자, 여러분들. 자, 여기가 30도잖아. 맞지? 이게 30도지?
그럼 여기도 30도잖아. 이게 30이고 30이죠? 서로 억각이니까. 됐나? 왜냐면 이 각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30, 30, 나머지 이 각 얼마야? 이거 90 되겠죠? 원래 이거 수직이잖아, 맞지? 접선이니까. 30, 90, 나머지는 이 값은 60. 요거는 직각 삼각형이 30 되겠죠? 됐나? 자, 운동성분 원래 특수가 가면 뭐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애초에 이걸 2라고 제시하는 게 더 쉽겠지? 굳이 분수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게 2면 시선속도 얼마입니까? 얼마? 1 되겠죠? 2대 1대 루트 3이잖아. 길이가 결과적으로 속도의 크기잖아, 맞지? 그러면 시선 속도를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1 되겠지. 됐나? 자, 그리고 또 물은 게 누굴 물어봤지? A 거 물어봤죠. 근데 A는 내 시선 방향과 동일하지. 맞죠? 그럼 온전하게 그 크기가 다 시선 속도가 되겠지. 속도 얼마라고? 움직임 속도 얼마 뒀죠? 2라고 뒀잖아. 그럼 얘는 2 그대로겠지. 됐나? 문제에서 원래 쉽게 하려면 뭐 코사인, 사인 값 막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넘어됩니까? 자, 11번. 이제 쉽습니다. 11번. 자, 광도가 동일한 서로 다른 주계열성 돼 있고, 자, 지금 이러는 거 중심별의 밝기 변화라는 것은 이건 식현상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자, 문제 갈게.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짧다. 참고로 한 바퀴 돌 때마다 가리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식현상이 발생하는 이 주기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밑에 게 더 시간이 길잖아, 맞지? 됐나? 그러면 주기는 밑에 거 더 길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반지름은 A가 B의 2배이다. 자, 행성이 클수록 별을 많이 가리는 거지. 그래서 밝기 감소 정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길이로 가리는 게 아니라 면적으로 가리는 거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뭐와 비례한다? 제곱에. 자, 그러면 지금 값이 숫자가 다 나와 있죠? 이건 0.00, 자, 0.08이고, 이거는 0.04입니다. 자, 이거는 면적이 2배라 그 말이죠. 면적이 2배라 그 말이지? 근데 지금 반지름 물었잖아, 마치. 이 말이 안 되지. 됐나? 뭐 말한다면 루트 2배가 되겠죠. 되겠죠? 자, 넘어갈게. 자, T1 시기에 A가 B가 모두 지구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자, 이 말이죠. 자, 봐봐. 지금 T1 시기 A와 B는 별입니까? 행성입니까? 행성이죠. 자, 그러면 행성 봐. 여러분 앞에 이게 별이고, 이게 행성이야. 자, 여러분한테 접근하고, 가리고, 후퇴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식현상이 일어날 때, 식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접근했고, 식현상이 일어난 뒤에는 후퇴하는 거지? 행성은. 됐죠?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자, 식현상 이후에는 후퇴, 식현상 이후에는 후퇴죠? 자, 그리고 이때 식현상 일어나고 다시 이때 식현상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 주기 사이에 딱 가운데 여기까지가 후퇴하는 거지. 이후로는 다시 접근해서 다시 가리겠죠? 됐나?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이쪽으로 또 접근되겠지. 후퇴 뒤에 접근. 됐나? 자, 어쨌거나 T1은 후퇴란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 밑에 거도 식현상 이후니까 후퇴가 되겠죠. 될 건데 역시 이것도 두 개 주기 사이 여기 딱 가운데까지만 후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지? 그 전까지는 접근되고 여기도 접근되겠지만. 됐죠? 그러면 둘 다, 자, 지금 T1 시기에 둘 다 후퇴 맞죠? 맞지? 물론 별은 뭐합니까 그때? 접근하겠죠. 별은 순간순간 움직임은. 자, 12번 갈게. 12번. 자, 어느 외계 행성계의 식현상 그랬습니다. 자, ABC 행성 ABC가 있는데 나는 ABC 중 두 행성에 의한 중심별 겉보기 밝기 변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도 밝기 변화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가나 밝기 변화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 누군지는 좀 결정할 수가 있겠지. 참고로 99.9, 99.9 돼 있죠? 자, 그러면 현재 ABC를 봤을 때 99.9에 해당되는 게 C가 될 거잖아? 그리고 좀 더 큰 건 B, 좀 더 작은 건 A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선에 좀 더 큰 게 바로 B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건 C가 되겠지. 일단 두 개는 결정할 수 있겠죠? 자, 행성의 반지름은 B가 A의 3배이다. 자, 이와 유사한 문항이 상당히 많지. 밝기 변화는 결과적으로 별이 있으면 여러분 시선 앞에 행성이 와서 가리는 거잖아. 길이가 아니라 뭘로 가립니까? 면적으로 가리는 거지. 넓이로 가리는 거지.
그러면 반지름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B와 A 같은 경우에 지금 0.05와 0.15니까 3배가 차이 나겠지? 이거는 면적의 B가 3배라 그 말이지. 근데 반지름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뭐 결국은 뭐 루트 3이 되겠지. 자, 행성의 공전 주기. 자, 이 말이지. 행성. 자, 가리고 있다가 다시 돌아 또 가리겠죠. 한 바퀴 또 가리겠지?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그 주기가 공전 주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이 주기를 따지면 될 거니까 지금 A와 B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자, 가장 긴 건 누구다? C라는 거지. 그래서 공전 주기는 C가 가장 길다. 자, 이 말은 또 뭘 의미하죠? 공전 주기 길단 말은? 공전 속도가 느린 거고 또 멀리 있지. 참고로 공전 궤도 반경이 커질수록 빨라진다, 안 느려진다? 느려집니다. 그리고 더 큰 궤도를 돌고 있잖아. 더 큰 궤도를, 더 큰 원을 실제는 타원이겠지만 더 큰 궤도를 느린 속도로 돌 거니까 속도 흔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되겠나? 그래서 C가 가장 바깥쪽에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건 A 되겠죠? 자, 행성, 자, 중심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BC 나왔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통과하는 동안 식현상 발생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통과하는 동안 식현상, 식현상이 누가 더 오래 걸렸습니까? C가 더 많이 걸렸지? B가 더 짧게 걸렸지? 그 말은 통과 시간이 C가 더 길단 말이지. 하나만 더. BC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참고로 나가 안 나오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거야. 통과 시간은. 자, 아까 볼게. BC가 있는데 참고로 누가 더 크게 크죠? B가 더 크죠? B가 더 큰데 시간은 어떻게 돼? 짧게 걸리지. 됐나? 됩니까? 그러면 주기가 짧단 말은 속도가 빨라 느려? 빠른 거지. 되겠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되겠지?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 크기는 작고 공전 속도가 빠르다. C는 느리죠? 잘못되어 있네. C가 크기는 작고 공전 속도가 느리지? 시간 많이 걸렸으니까. 일단 요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자, 여기 나와 있는 밝기는 가까운 별이야, 먼 별이야? 먼 별의 밝기 변화였죠? 맞지? 그리고 자, 기억처럼 튀어나오는 것은 행성을 가졌기 때문이지? 가까운 별이 행성 가진 겁니까? 먼 별이 행성 가진 겁니까? 이건 가까운 별 거지? 맞나? 기억하셔야 돼. 자, 갑시다. 자, 참고로 먼 별을 배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배경이 된다 그 말이야. 자, 나의 기억 시기에 관찰자 두 별 중심의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중력 렌즈 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빛이 모이기 때문에 밝은 거지. 최대 봉우리, 최고 봉우리 이때가 일직선상에 놓인 거죠. 기억은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앞에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에 행성을 가져서. 됐지? 참고로 요 최대 봉우리일 때 별과 두 개의 별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자, 기억처럼 돌출된 건 이거는 가까운 별이 행성 가졌을 때 그 행성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 때문이다. 자, A는 A의 행성 때문이었습니다. 자, 나에서 별이 겉보기 등급 최대 변화량. 자, 등급 1등급은 한 등급은 몇 배 차이야? 100배라니. 한 등급은 약 몇 배? 2.5배죠. 2.5배지. 물론 원래 수치화시켜서 묻는다면 이건 잘 안 나오죠. 맞지? 원래 계산하는 것 몇 등급 차이? 5등급 차이. 몇 배? 100배. 이게 잘 나오죠. 그런데 이건 그냥 비교만 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게 2.5라는 게 배수잖아. 2.5배잖아. 2.5배지. 자, 그러면 1과 최대치 3. 1과 3이니까 몇 배야? 3배잖아. 차이 나는 것 2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수를 따져야 되는 거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배잖아. 맞지? 약 3배가 되겠죠? 근데 얘는 2.5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등급보다는 크겠지. 차이가. 원래 등급이란 것은 배수니까. 됐죠? 자, 나로부터 A가 행성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로부터 자, 나의 기억 요것 때문에 행성 가진 거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가까운 별이 행성 가지고 있다. 자, 16번. 자, 가나 서로 다른 외계행성. 자, 식현상 돼 있고. 자,
두 중심별의 반지름, 별은 반지름 같다 그랬습니다. 행성은 다른 거고. 자, 식현상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길다. 요거 말하는 거지. 됐죠? 그러면 가가 더 길다는 건 알 수가 있지? 됐고. 자, 가의 행성 반지름은 나의 행성 반지름의 0.3배. 이거 또 아까 똑같지? 이거 지금 나와 있는 이 폭을 본다면 자, 0.003과 0.01. 자, 요거 따지는 건데 참고로 이거는 면적비라 그랬죠? 근데 지금 또 반지름 물어봤잖아, 맞지? 역시 아닌 거지? 자, 면적비입니다. 자, 중심별의 흡수선 파장은 식현상이 시작되기 직전에 식현상 끝나기 직후보다 길다. 자, 파장 변화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 짧아지고 멀어지면 길어지는 거 말하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돈다고 한다면 지금 식현상 시작될 때 식현상이 시작하기 전에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 자, 끝날 무렵 현저분이 중심을 지난 뒤에는 후퇴하는 거지. 자, 근데 이거는 행성을 말하는 거고 별을 봐야 되겠지. 자, 별의 순간적인 움직임은 행성과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 행성이 접근할 때 별은 어떻게 됩니까? 후퇴, 멀어지는 거죠. 자, 후퇴한다는 말은 뭡니까?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이거는 적색편이, 여기는 청색편이. 됐나? 그러면 적색편일 때 파장이 더 길겠지? 자, 17번. 자, 이건 뭐 쉽죠? 자, 갑시다. 자, 가나 어느 외계 행성, 그냥 중심별 시순속도 변화, 밝기 변화 나타냈습니다. 자, 관측 시간 T1과 T2. 자, T1과 T2. 자, T1이라는 것은 시순속도 변화 주기 한 주기를 말하는 거지. 자, 시순속도의 한 주기라는 것은 자, 전체 한 바퀴 돈 것, 그러면서 접근 및 후퇴하는 전체를 다 나타냈잖아? 이건 공전 주기를 말하는 거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하고 나올 때까지 들어가기 시작하고 꼬리가 완전하게 나올 때까지 시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그냥 행성이 별을 횡단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행성이 별의 지름만큼 지나간 시간, 별의 횡단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부분밖에 안 되잖아, 맞지? 전체 공전 중에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 훨씬 더 시간이 짧은 거지. 자, T일 때 외계 행성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T일 때. 자, 지금 행성은 물어봤죠? 참고로 T라는 것은 자, 시선속도가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면 뭐합니까? 접근이지. 그런데 시선속도는 별이야 행성이야? 빛을 내는 별 거잖아. 근데 별과 행성은 순간순간 움직임이 반대. 그래서 별은 접근하겠지만 행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후퇴가 되겠죠. 됐죠? 자, 중심별 반지름분의 행성의 반지름. 자, 별이 있으면 행성이 커지면 행성 반지름 커지면 많이 가리겠죠? 그러면 밝기 변화가 커지겠지. 됐죠? 뭐 어쨌거나 무조건 뭐 행성 반지름 커지면 무조건 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커진다. 맞는 말 되겠죠. 예. 자, 외계행성 중심별 시선 속도와 겉보기 밝기 변화. 자, 그러면 지금 뭐 후퇴 접근 뭐 따질 수가 있을 거고. 자, 문제에서 T1일 때 적색편이가 나타난다. T1일 때. 자, 이거 후퇴니까 적색편이 맞지? 자, 됐고. 자, 지구로부터 외계 행성까지 거리는 T2보다 T3일 때 멀다. 자, 행성까지 그랬죠? 외계 행성. 자, 그러면 자, 참고로 자, 별을 보게 되면 별이 후퇴했다가 접근할 거잖아? 그럼 이 후퇴 끝. 그러면 그 말은 가장 별이 멀 때를 말하는 거지. 반대로 행성은 가장 가까울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T2보다 T3일 때가 멀다. 왜냐하면 T2일 때가 가장 행성에 가까웠으니까. 이게 무조건 맞겠죠? 자, 나의 T는 가의 T4이다. 자, 나의 T. 자, 시간. 자, 시기 딱 가장 현재 보면 진행 중에 딱 가운데를 말하는 거지. 그 말은 자, 별이 있으면 행성이 딱 들어가서 딱 우리 시선 방향 일직선 되는 이 시기를 말하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T4라고 그랬는데 T4가 뭡니까? 별이 가장 가까울 때 말하는 거지. 이게 가장 멀 때잖아. 접근하다가 나중에 후퇴하는 거지, 지금. 별을 보게 되면. 됩니까? 그럼 별이 접근하다 후퇴한다 말은 행성은 후퇴하다가 이제 접근하겠죠. 그래서 행성을 본다면 가장 멀 때를 말하겠지. 됐나? 행성을 본다면 가장 멀 때인데 이거는 이때는 가장 행성이 가까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틀렸다 그 말이지. 됩니까?
그래서 이 T4는 자, 다시 말하면 별이 가장 가까울 때, 행성이 가장 멀 때. 틀렸죠? 자, 작년 수능 문제 한번 볼게. 자, 수능 문제. 자, 8번. 재훈아. 자, A, B, C 각각 원궤도 되어 있고 세별, 질량, 반지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행성 질량에 비례. 자, 어쨌든 속도 자체는 행성 질량 비례하는 거죠? 이 관계를 말하는 거고. 자, 갈게. 공전궤도 반지름에는 반비례하는 거고. 됐지? 현재 팔을 모을수록 빨라지는 그걸 말하는 거지? 자, 시선 속도 변화. 결과적으로 이 시선 속도 변화는 속도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 속도 값을 말하는 거지? 자, A가 B보다 작다. 지금 당장에 보게 되면 공전궤도 반지름 똑같죠? 똑같은 상태에서 질량. 자, B가 더 크지? 그러면 더 빠르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 자, 별과 공통질량 중심 사이 거리. 자, 별과 공통질량 사이 거리. 이거 말하는 거지? 참고로 요거. 자, B가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 공전궤도 반지름 이걸 보면 되겠죠? 참고로 2배 됐단 말은 좀 더 길어진 거지. 됐나? 자, 그러면 현재 봐봐. 질량 관계는 현재 보면 똑같잖아, 맞지? 그런데 이게 좀 더 서로 멀어졌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어쨌거나 공통 질량에 대해서는 좀 더 멀어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지? 됩니까? 별거 없습니다. 단순히 거리만 멀어진 거야. 자, 행성 식현상에 의한 겉보기 밝기 변화는 A가 C보다 작다. A가 C. 자, 지금 A, C 물어봤는데 행성 크게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C를 봤을 때 반지름